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비상계엄령 선포. 박 대통령은 학생 데모보다도 적전 분열 현상을 보이는 공화당 내분에 더 시달리고 있었다. 1964년 5월 30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과 언론의 응원 속에서 학생들의 단식 농성이 시작돼 다시 전국이 뒤숭숭해지는 가운데 일요일인 5월 31일에는 김종필 의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장경순 국회 부의장 등 공화당 내 비주류 측 인사들과 김 의장의 유임을 건의하는 주류 측 인사들이 번갈아 청와대를 찾아와 대통령을 괴롭혔다. 당내 반김종필 세력의 보스는 김성곤 의원, 장경순 부의장, 그리고 이효상 국회의장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김종필은 6월 1일 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되돌려졌다. 6월 1일 서울 시내 대학생들 수천 명이 세종로로 몰려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집무실로 불렀다. 이걸 발표하시오. 그가 던져준 문건은 박 대통령의 자필이었다. 제목은 현 시국에 관한 대통령 특별교서였다. 박 대변인은 빠르게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다. 도입부부터가 비장했다. 본인과 정부는 그간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진정한 제야의 소리와 민의를 듣고 건설적인 공통의 광장을 마련해보고자 최후의 선까지 인내해왔다. 그러나 학생 데모는 신성한 4.19 정신에서 멀리 이탈하여 기점을 잃은 난동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일부 이유 있는 데모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된 데서야 먼저 일을 저지 않고서는 다른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한국은 광대한 적색 대륙의 일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세상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진영과의 연결의 공고성 및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경제 건설에 따르는 근대화 작업을 위하여 이 현안의 결정적인 타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국가 간 외교 타협의 목적은 최대한의 이익과 조건을 마련함에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실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외 정세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 회담의 타결은 그 자체에서 얻은 이도 일연이와 여기에 부수되는 세계의 각 우방으로 통하는 경제적 지원의 길이 튀어질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국 간의 타결에서 얻어지는 금액은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오직 국가경제 재건에 쓰일 것임을 단언한다. 박상길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발표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끝으로 본인이 이 기회에 내외 동포에게 명백히 천명코자 하는 바는 이 같은 현안의 종결과 이에서 오는 조국의 안전 및 국가 근대화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하면 본인은 민주정치의 진보를 위하여 차기 선거에 출마치 아니하고 1차 임기만으로 조국의 봉사를 끝마칠 결심임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박상길은 내용이 너무 엄청나 말도 붙이지 못하고 물러나 발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재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발표문도 혼자서 썼으니 아무도 번의시킬 수 없으리라고 박상길은 생각했다. 그런데 6월 2일의 학생 시위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일관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문제를 의논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2일의 학생 시위를 보도한 신문들은 객관 보도와는 거리가 먼 경문 같은 제목과 지면 구성을 보였다. 화요일에 비가 내렸다. 학생은 외쳤다. 초연 속에 돌팔매 날고 단식 데모 또 노한 대학가 식의 제목 밑에는 이런 기사도 보였다. 내 아들 못 잡아간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어머니의 목매인 소리에 경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자 아들은 어머니 못 잡아간다고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곤봉 속으로 뛰어들었다. 단식 중인 서울대 학생이 투고한 선동적인 시도 사회면에 그대로 실렸다. 언론은 상황을 4.19 직전 일종의 혁명 전야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군부와 다수 국민들은 박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무력으로 폭력 시위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박상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 문건의 발표를 보류하시오 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역사가 달라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한 것은 전 내무장관 엄민영이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역사적 문건이 될 뻔했던 이 특별 교서문은 몇 년 전 작고한 박상길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 (1964년) 6.3 사태 당시의 한국군 지휘부는 1960년 4.19 시위 때 군의 대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4.19 시위로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서울로 출동한 11사단 장병들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착잡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군대가 국민 편에 섰다는 찬사도 있었지만 송유찬 계엄사령관이 학생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아 진압군이 어정쩡하게 시위를 방치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의 수치라는 생각을 한 장성들이 많았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김성은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4.19와 같은 학생 시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라고 고민했다. 그는 김종호 합참의장 및 민기식 육군참모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4.19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엄 계획에 지침을 만들었다.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각군 총장들을 모아놓고 계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김 장관은 군 수뇌부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군 지휘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학생들과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김종필은 곤란하다는 태도였다. 당시 군 지휘부 사람들은 5.16 혁명 직후 독주한 군 후배인 김종필과 6.4 8기생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6월 3일 오전 박 대통령은 장경순 국회 부의장 등 방문객들과의 면담도 거절하고 시내의 시위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후 1시쯤 서울 시내 시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그는 김성은 국방장관 등 관계 장관들을 소집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로 가는 길에 시위대에 점거당한 파출소와 학생들이 탈취하여 몰고 다니는 군 차량들을 봤다.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던 중앙청 울타리를 넘은 학생들이 현관까지 뛰어들어와 군인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최루탄 냄새, 시내 곳곳에서 치솟는 화염을 보고 김 장관은 4.19의 재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위 군중을 피해 골목길을 돌아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일권 총리, 장기영 부총리, 양찬호 내무장관, 김종호 합참의장 등 국가안보회의 구성원들이 다 모였다. 박 대통령은 창백한 표정이었다. 줄담배를 피우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뗐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김성은 장관을 향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말해보시오 라고 했다. 각하께서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부정선거로 당선되기보다는 공명선거로 낙선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군부대에서는 윤보선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합헌 정부가 일부 학생, 시민들의 폭력 시위로 붕괴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우리 군을 신뢰하시고 계엄령을 선포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고 있었다. 떨리던 손도 멈췄다. 다른 참석자들도 국방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일권 회고록에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김성은 장관과 양찬호 장관에게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발포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했다고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소. 하우스 미 8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과 세미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헬기 편으로 오후 4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은 장관과 김종호 의장만 배석시킨 가운데 조상호 비서관을 통해서 두 미국 정부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서울 일원의 비상계엄령을 내려 사태를 수습하기로 결론을 내렸소. 유엔군 사령관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군을 계엄군으로 동원, 서울로 진입시키는 것을 승인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버거 대사께서는 이 사실을 본국에 통보해주기 바랍니다. 하우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버거 대사는 각하,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첫째, 계엄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사태가 수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나, 지금 당장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계엄 기간에 국회도 문을 닫습니까? 국회는 열어놓겠소. 하우스 사령관이 각하, 몇 개 사단을 동원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대신 대답했다. 28사단과 6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 주둔지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 하겠습니다. 하우스와 버거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각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돕겠습니다.